안녕하세요. 말하는 도서관의 도반장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뵀는데요. 네, 옆에 계신 분, 네, 잊으신 건 아니시죠? 우리 전한나 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관장님을 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네, 작가로 왔죠. 자, 아니 그런데 도대체 마흔에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셔갖고 이번에 돌아온 책이 나의 마흔에게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새로 책을 내게 됐는데요. 나의 마흔에게라는 책 제목이고요. 그 책을 읽어보고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마흔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어떠신지 이렇게 글로 한번 써볼 수 있는 이렇게 책을 구성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마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 게 있더라고요. 불혹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십춘기라는 이제 단어가 있어서 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되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 40대에 공부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40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아니, 근데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책의 부제가 네. 딱 제가 보니까 어른의 공부 마흔에. 어른의 공부가 아니고 어른의 책 공부. 책 공부. 엄마의 책 공부. 엄마의 책 공부. 네, 공부라는 단어 너무 싫으신가요? 이제 공부 졸업하고 싶어요. 네. 네, 제가 공부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마흔에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책을 읽었던 걸 추천을 해드리고 책을 읽으면서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가볍게 이야기 한번 해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이제 40대가 된 지인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결혼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서로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또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아이가 미취학이냐 학령기냐 다 컸냐 이거에 따라서 또 이제 공통 소재가 없기도 하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직장을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에 안 다니냐에 또 따라서 달라요. 또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프신 경우도 있고 아직 건강하신 경우도 있고 또 배우자가 이제 아프신 경우도 있고 건강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40대이신 분들의 삶이 되게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네. 이 40대 해야 될 게 네. 아이가 미취학기거나 이제 아이 학년기에 따라서 부모가 같이 읽어야 될 책이 있고 또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읽어야 될 책이 있고 사실 이게 어느 방향의 책을 읽어야 될지 40대가 진짜 맞아요. 이게 네. 굉장히 철학적이어야 될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네.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 네. 도대체? 그래서 저는 이 책 자체는 일단 마흔인 나를 위한 책이 이제 나를. 핵심 이제 컨셉이에요. 일단 내가 먼저. 일단 내가 왜냐하면 먼저. 애들은 우리보다 책 읽을 날이 아직 30년이 더 남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이제 읽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을 저는 이제 사실 쓰면서 마흔을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책이 풀빛 출판사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38살에 이 편집자님이 이 마흔 주제로 책을 쓰다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42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어떻게 하면 마흔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시간을 이 책 덕분에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이건 관장님은 30대 이미 마흔을 차근차근 이 책을 쓰면 준비를 했으니까 마흔을 네. 굉장히 알차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질문 하나 딱 던지고 싶어요. 네. 우리 말하는 도서관에 딱 오시는 분들은 사실 책을 또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나를 위해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은 건지 네. 딱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이 책에서 딱 30권을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마흔에 대해서 사람들이 쓴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 20-30권을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이 중에서 한 10권 정도는 우리가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책을 목차가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1부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마흔인데 애도 키워야죠. 돈도 벌어야죠. 그리고 내 삶은 너무 또 버라이어티 해야죠. 그래서 지금을 어떻게 잘 살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또 책을 10권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아직 요새 12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 인생을 3분의 1밖에 안 산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를 또 10권을 추천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은 오늘 안 알려드릴게요. 야, 우리 말하는 도서관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네. 분들은 딱 좋을 거예요. 사실 도서관에 가면 책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뭘 읽을지 고민인데 네, 네. 일단 이거 30권 읽고 바라고 딱 찍어주니까. 네. 자, 그런데 책을 30권 딱 이렇게 소개해주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소개해주면 뭐예요? 집에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네. 이 40대가 네.
나만 챙기기 사실 너무 음. 힘든 시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 수 있을지. 저는 처음 책을 읽을 때는 일단 여러분이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제 집안일, 육아 이런 게 사실 우선순위가 가잖아요. 근데 저는 책 읽는 시간은 내가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저는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요. 손에 핸드폰이랑 책을 한 권 들고 따라 나가서 아이들 횡단보도 건너는 거 손 흔들어주고 아파트 벤치에 앉아서 책을 1시간 읽고 이렇게 들어간 적도 있거든요. 또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제 핸드폰 알람이 울려요. 이게 이제 책 읽으라는 독서 알람이에요. 그래서 책 알람이 울리면 그때부터 1시간 동안은 제가 책을 읽는데 애들한테도 알려줘요. 지금 책을 읽어도 된다. 그럼 애들이 그때 저랑 같이 책을 읽기도 하고요. 저는 또 이제 여행을 가면 여행 가는 날짜만큼 책을 챙겨가거든요. 만약에 3일 여행을 가면 제 책 3권이랑 첫째 거 3권이랑 둘째 거 3권을 챙겨가요. 그럼 여행을 가서 이제 뭐 카페에 가서 커피 먹을 때도 있고 숙소에서 쉴 때도 있잖아요. 그 쉬는 시간에 책을 엄마가 읽고 있으면 아이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가실 때는 여행과 관련된 책을 챙겨가시면 또 좋아요. 그래서 책을 읽은 거를 아이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고 그럼 애들이 생각을 확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책을 읽는 거는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에서나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조금 자주 노출해 주는 거. 이제 조금 읽어보니까 안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마흔에는 화가 나요. 네. 이게 진짜 갱년기를 지나서 화가 나는 네. 게 아니고 이 마흔에 겪게 되는 일이 사실 제가 또 별명이 아줌빠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엄마들이 만나면 아이 관계로 만나는 엄마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부분에서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또 여전히 또 시부모와의 마찰. 음. 작가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 책에서 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네, 이야기를 네, 해주신 게 맞아요. 아닐까 싶은데 네. 일화 하나 정도 소개해 주셔야 네. 되지 않을까요? 내가 좀 나이가 들었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이렇게 화가 오르고 기쁘고 슬프고 이런 감정을 제가 조금 숨기고 포장하고 정리해서 내보내는 게 됐거든요. 근데 요새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확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숨겨지지 않는 얼굴이랑 뭐 표정이랑 이 말에서. 근데 제가 되게 화가 났던 경험이 이제 시부모님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들 중에서 유달리 제 마음을 건드리는 이야기들이 이제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책을 읽었냐면 세네카가 쓴 화에 대하여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2000년이 된 책이에요. 아니, 인문 고전이에요. 아니, 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썼던. 아니 근데 네. 제목만 봐갖고는 현대에 쓴 책 그죠? 같은데 네. 근데 제가 그때 우연히 이제 이 책을 만나서 읽었는데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에서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화가 되게 오래된 유물 같은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었더니 책에서 뭐 화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가지 하면서 대안이 뭐냐면 유예. 잠깐 참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으면 병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좀 더 어린 나이였다면 그래, 뭐 화 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40이 되고 나면요.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40 넘어서 화가 나는 거는 내 탓이래요. 그래요? 네, 왜?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 이 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화나는 게 정상이구나. 근데 내가 이 화 내는 거를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 내가 정할 수가 있잖아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네. 때릴 수도 있고 때릴- 참을 수도 있는데 저 때린 건 아니시죠?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읽다 보니까 제 이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책 만드신 편집자님이 엄청 공감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도서관 이제 애청자분들이 이 책의 요 파트 읽으면서 진짜 공감도 많이 하고 내가 요즘 화가 많은 게 진짜 나 때문인지 애들 때문인지 막 고민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마 그 고민에 대한 어떤 해답을 이 글을 통해서 이제 네.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제가 원래 이 이야기를 책에 안 실으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좀 창피한 이야기여갖고 안 실으려고 했는데 박안서 작가님이 쓴 에세이에서
본인이 다른 되게 어린 택배 하시는 분한테 화를 낸 이야기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되게 창피했다 이런 얘기를 쓰시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와, 이렇게 대단한 작가님도 나보다 연배가 더 있는데도 화를 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글로 쓰면서 반성을 했다는 게 제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쓰면서 소문내지 말아달라고 제가 책에다가 썼거든요. 사실 되게 창피한데요. 제가 그 왜 썼냐면 앞으로 그런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나에 대한 약속, 다짐 이제 이런 걸로 썼거든요. 근데 제가 그 페이지에 질문을 그런 거 써놨어요.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해놔갖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는 이럴 때 화가 났는데 여러분은 언제 화가 많이 나는지 쓰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애청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조금 더 알려졌다고, 저 사람이 조금 더 지명도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냥 동일선상의 그쵸, 사람으로 그쵸. 봐야 되는데 네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니까 참아야 되고, 근데 정작 본인은 집에서 아이들한테 막 화를 내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한테만 너무 이제 관용적인 거야. 세상에 조금 더 관용적으로 사셨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우리 누구나 화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또 깊이 있게 다 해버리면 책을 넣은 궁금증이 없잖아요. 이거 이제 조금 이제 선물로 드리고 네. 다음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10년간 책을 지금 몇 권 읽으셨어요? 10년 동안? 제가 하루 한 권 책 읽기를 10년째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한 2,950권? 2,950권. 혹시 읽었던 책 제목들 다 기억나세요? 제가 책 제목을 다이어리에 다 적었어요. 와. 그리고 처음 1,000권까지는 다이어리에 혼자 적었고 1,000권 읽은 다음부터는 제가 SNS에다가 매달 목록을 정리해서 올려요. 그래서 그 목록들을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2,900권이 넘는 책을 읽으셨는데 주로 책을 읽을 때 어디에서 읽는지 독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네. 같고, 네. 또 책만 읽으시는 게 아니고 그동안 또 출간하셨던 책이 벌써 몇 권이죠? 7번째. 이건 7번째잖아요. 1년에 이제 한 권씩 보통 네, 쓰면 네. 우리가 흔히 작가라고 네,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7권을 또 어디서 집필하셨을까? 집 네. 어디 다락방에 혼자 숨어서 적으셨을까? 도서관에서 적었을까? 이런 부분도 사실 소소하게 팬층은 궁금해하거든요. 네, 네, 네. 네. 저는 사실 이제 여러분이랑 책을 똑같이 읽어요. 그래서 집에 보통 엄마들이 책을 어디서 읽냐면 식탁 위에서 식탁 읽거든요. 위에서. 네, 아이들 밥 먹고 나서 상 치우고 거기에서 사실 이제 책을 읽어요. 저는 직장을 또 다녔기 때문에 직장에서 제 일하는 책상 위에서 이런 데서 정말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버지니아 울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에서 여자한테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고 1년에 500파운드의 돈이 있으면 네. 자주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제 방, 제 책상, 제 의자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로망인 서재를 만들 수 있을까? 만드셨잖아요. 네, 드디어 만들었는데요. 만들게 된 계기도 사실은 이제 이 책 때문에 저는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 마음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저는 이제 첫 직장을 19년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좀 퇴사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퇴사를 하면서 내가 또 뭘 해보고 싶지라고 생각했을 때 프리랜서로 혼자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서재를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퇴직금을 다 털어서 저의 이제 꿈에 그리던 서재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들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저도 책 그냥 식탁 위에서 읽고요. 이렇게 여자 작가들이 쓴 책을 테이블 노블이라고 하거든요. 식탁 위에서 쓴 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모든 책들이 다 식탁에서 쓰고 아니면 카페에 가서 자리에서 이제 눈치 보면서 캥거루처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제 책을 썼었는데 드디어 제가 꿈에 그리던 서재를 만들게 됐습니다. 진짜 제가 가봤는데 진짜 가지고 싶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싶다. 자,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조금 더 드리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제 네. 하나가 이 책이 나의 마흔에게가 파트가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각 파트마다 작가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 메아리가 있을 텐데 우리 독자분들을 조금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각 파트마다 나의 어떤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했는지 좀 네. 들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주변 지인들하고 마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흔을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고요. 너무 싫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잘 준비해서 멋진 마흔을 맞아야지 이렇게 좀 되게 다양하게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커피 마시면서 하다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책을 갖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책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파트 1에 있는 지금 마흔인 지금 읽으면 좋은 책 10권,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화라던가 아이들 육아하는 거라던가 돈 버는 거라던가 이런 거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독서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혼자 책을 읽는데 읽는 거에서 끝내지 않고 생각을 조금 확장하면서 간단하게 적어보는, 그러니까 쓰기까지 조금 연결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이 있으시면 독서 모임에서 아니면 친한 지인분들이랑 이 책을 이제 마흔에 대한 교재로 삼아서 읽고 나서요. 제가 페이지마다 이렇게 명언 필사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제가 던져드리는 질문에 답을 써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흔을 표현하는 말 부록과 40중개 중에 어떤 것에 더 동의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고요. 또 혹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공부가 있냐요? 이런 질문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마흔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분들이랑 독서 모임에서 한번 써보고 내 생각은 어떻고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떤지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매개체가 되면 좋겠다. 내용 하나하나가 좀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와 네. 미래.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의 우리 말하는 도서관 마지막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 마흔의 세계가 여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남성도 있단 말이에요. 네. 남성들을 위해서, 네. 남편들을 위해서 추천해주고 싶은 책.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40대 후반의 남성분들이랑 이제 밥을 먹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흔에게라는 책을 썼다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처음으로 마흔을 느낀 게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셔서 예비군 훈련이랑 민방위가 다 끝나는 게 40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훈련을 가는 게 너무 싫었대요. 근데 마흔이 딱 되는 순간 너 이제 오지 마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뭔가 쓸모가 없어진 인간인 것처럼. 맞아. 우리 그래요? 가고 싶고 뭐지? 이제 남자로서의 나의 생명 끝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저희 남편도 이제 4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나만 지금 마흔에 대해서 그 생각을 많은 게 아니라 우리 남편도 생각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문득 들었어요. 많죠 남자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여기 추천한 책 중에서 심리학자가 들려주는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책이 얇은데요. 30대부터 80세까지 짤막짤막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준비해서 맞이하면 좋을지를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남편분이 연하라 30대이신 분도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나이별로 이렇게 특성을 조금 쫙 알려주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책 하나는 남편이랑 같이 읽어보고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마흔에게 읽으시고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 핑계 삼아 또 남편이랑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죠. 같이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같은 방향을 보면서 부부가 걸어간다는 건 네.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는 거니까요. 자, 말하는 도서관 오늘은 어린이 도서관이고요. 우리 40대 여성, 남성 모두를 위한 책 한 권. 네, 나의 마흔에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을 마흔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 중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여러분 이웃에 사는 친구 엄마 같고
또 이웃에 사는 마흔인 지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편안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다른 마흔이신 분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의 마흔에게 많이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